이 시간에는 제가 저희 중대에 배치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의 선임들이 이제 중대 병력이죠. 대부분의 중대 병력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주계에서 2주 동안 밥을 하고, 또 2주는 해안방어, 증원매복을 갔다 오고 그랬다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좀 더 지나선데, 구구부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쫄병들은 선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중대에 배치받고 또 소대에 배치받고 그랬을 때 긴장감, 그런 건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좀 쫄린다고 할까? 이제 그런 심적 부담감, 진짜 의지할 곳 없는 이제 홀로 된 그런 입장에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자신은 없고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죠. 좀 암담하고 어떻게 이 군대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죠. 그런 때에 선임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 우리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들 또 아니 이제 다른 군대 나오신 분들도 뭐 마찬가지죠. 처음에 쫄병, 이병 때 이제 훈련소 마치고 중대나 뭐 소대나 이렇게 자기 부대 이제 배치받고, 그 다음에 선임들을 만날 때는 TV에서 진짜 사나이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전부 다 처음 부대 배치 받아서 갔을 때 엄청 긴장하고 속된 말로 많이 쫄아 있고 그렇죠. 그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병의 심정. 제가 이제 중대 배치 받고 가 보았더니 잔류병들만 있고 대부분의 중대 병력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6중대와 7중대는 구구부대 임무 때문에 진해에 가 있었죠. 대략 한 달 이상, 2달 정도씩 이렇게 가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저희 중대는 QRF라고 이제 해상 기동 타격대죠. 그 임무하고 겹쳐서 진해에서 오랫동안 2달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떠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넘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2달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선임들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본부에서 남아있는 본부 소대라고 하죠. 중대장님을 보필하는 그런 중대 어떤 임무를 보급병, 행정병 이렇게 그런 임무를 맡은 선임들, 그런 선임들이 엄청나게 겁을 주죠. 이제 신병이 이제 저 말고 제 동기에도 있었고, 밑에 516기, 17기 이렇게 있었는데, 선임들이 들어오면 니들은 죽었다. 그래서 엄청 엄포를 놓고, 그래서 선임들 오면 이제 우린 죽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임들이 복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인데, 저희들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본부 내무실에서 이렇게 이병들이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쫄아가지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밖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 이제 해병대에서는 기동차라고 하는데, 육군들은 육공 트럭?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동차들이 여러 대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이제 뭐 3.2대대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대 연병장으로 차들이 딱 정렬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병력들이 내리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다 선임들이죠. 510기 이상. 그런데 그 선임들이 그 차에서 내려서 중대로 이제 잠시 집합했다가 중대로 들어오는데, 병장들은 가운데 현관으로 들어오고, 쫄병들은 이제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양쪽 이제 문이 있고 현관문인데 양쪽 문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병장들 또 이제 뭐 상병들 이렇게 중대 현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선임들을 보니까 전부 그 제가 기대했던 그 구구부대 복장, 유장복, 얼룩무늬 유장복, 그 다음에 주황색 마우라하고 베레모, 골든 베레라고 하는 그 누런색 베레모를 쓰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병장들은 전부 다 키가 커 보이고 얼굴도 다 잘생겨 보이고 뭐 힘도 세 보이고 뭐 의리의리해 보이죠. 제가 생각했던 그 처음에 훈련소 때 저희 구구부대를 뽑으러 왔던 그 중위와 대위, 그 중위는 대대 인사관념이 없고 대위는 7중대장이었는데, 그분들처럼 정말 그 멋진 모습으로 중대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부 내무실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병장 선임들이 신병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대로 가는 선임들도 있고, 또 앞에서 좀 끼웃거리는 선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진짜 키가 다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강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선임들이 의리의리하게 보였죠. 근데 이제 그 선임들 중에서 이제 그 최고 고참 460기 이후에 그 고참 병장님들은 뭐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때는 뭐 병장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병장들은 굉장히 점잖해 보이면서도 표정이 밝아 보이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무엇이든지 잘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그런 거였죠. 근데 아무튼 그 본부 내무실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엄청 쫄아 있었는데, 병장들이 그 본부 내무실 문을 열고, 신병 왔네 하면서 그 점잖게, 또는 이제 유심히 그 관심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그 왜 영화 친구에서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죠. 영화 그 유오성 씨가 나온 그 영화 친구, 거기에 보면 까불까불하는 캐릭터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해병대 병장들도 그렇게 키도 좀 작고 얼굴도 동글동글하면서 까불까불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키도 작고 눈글도 동글동글하면서 입술도 빨갛고 약간 동글동글하고 그런 얼굴도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이 통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폼 이렇게 탁 잡으면서 이병들한테 뭐야 이 씹새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웃기기도 하지만 웃으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꼭 참고 있고 그랬는데, 그 병장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잔류병, 그 상병, 뭐 일병 그런 몇 분들이 좀 그 병장들이 없을 때는 약간 좀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그 병장들이 딱 나타나니까 표정이 굳어지면서 조신하게 그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뭐 1m 75 이상이 되고 몸매도 좋고 진짜 좀 약간 강하게도 생기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런 그 병장님이 실제로는 그 중대의 실세죠. 그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리마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리마오, 중대의 하리마오. 중대 하리마오는 기수가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병장 중에서 이제 여지껏 군대 생활을 정말 잘했고 선임들에게 신망을 받고 또 후임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한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좀 약간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점잖게 신병 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고 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머리도 한번 싹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고 상당히 여유 있게, 마치 뭐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이나 대단히 높은 분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밤에 이제 중대 선임들이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 정말 유장복을 입고 있고 구구부대 베레모도 쓰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멋지게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병장들은 좀 여유 있고 말도 웃으면서 하고 이렇게 재밌게 그런 태도나 표정이었는데 상병 이하로는 아무리 상병 고참이라도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한 6, 7개월 7개월 이하로 남은 그런 그 상병 병장들도 그냥 좀 말이 없이 조용조용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병장들만 즐겁게 웃기도 하고 자유롭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 그 저희 선임들을 봤을 때의 느낌, 뭐 일병이나 상병 또 그 병장들 중에서도 이제 처음 병장된 그런 그 선임들은 말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이제 한 6개월 이하 남은 그 병장들만 정말 그 자유롭게,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제대할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저희 중대 그 병력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유장복과 베레모를 쓰고 있는 거 보고 정말 멋있다, 내가 기대하던 그런 복장 그랬는데, 사실 그 옷을 싹 갈아입고 다음 날에는 전부 그 옷을 반납하고 사실은 다시 작업복으로 입어서 그냥 평범한 해병대구나, 늘 저렇게 멋진 옷만 입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선임들하고 저는 이제 2소대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군대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 밑으로 이제 516기도 있었고 517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이제 전입 온 지가 그래도 한 달 뭐 정도, 저는 이제 한 달 넘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은 그 중대장님께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 후에 이제 518기와 519기, 뭐 20기, 21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그 후임들이 그 중대 전입 왔을 때 그 전입 신고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이 저희 중대로 전입을 오면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유장복과 베레모를 쓰고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장을 매는데, 그 무장, 구형 무장이죠. 옛날에 이제 A형 텐트가 이렇게 꺾여 있고 배낭이 있고, 그런데 그 A형 텐트를 있는 그대로 해서 무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구형 텐트를 위장천으로 싸고, 그래서 이 그 배낭, 그러니까 무장이죠. 무장이 좀 더 멋지게 보이게 그렇게 하고 구구부대 복장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고를 하는데 한 3일 정도는 그 신고식 연습을 혹독하게 시켰죠. 그래서 저는 518기가 그렇게 이제 신고식을 혹독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전입신고 안 한 것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입신고 할 때 그 중대장님이 앞에 서 계시고, 옆에 이제 뭐 행정병도 있고, 또 이제 중대 선임하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별 과업이죠. 이제 아침에 그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때 그 신병들에게 우리 부대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부대는 해병 기습특공대다. 그리고 이제 기습특공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이제 우군이 전혀 없는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서 그 어떤 부여된 임무를 하는데, 그 부여된 임무는 그 적의 그 레이더 기지라든지 항공 기지, 뭐 활공장 그런 거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대 속의 기습특공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우리 중대는 그 구구부대이고, 구구부대는 중대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IP 경호부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구구부대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자세히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문건을 봤을 건데, 이제 구구부대 그 이렇게 총을 딱 들고 있는 그 선임이 있죠. 그 선임이 이제 저한테 그 사진을 주고 갔는데, 그 선임이 있고, 그 다음 장면에 그 구구부대 문건이 나오는데, 3위대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문건을 보면, 이제 한 장, 두 장, 석 장인데, 첫 번째 장에는 그냥 3위대대 이렇게 써 있고, 뭐, 행사요원, 숙지사항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고, 구구부대의 임무, 구구부대의 임무는, 특정 지역 경계 및 특수 임무 수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훈련을 받느냐, 그러면, 기습특공, 그 다음에 공수훈련, 그 다음에 유격 훈련을 기본으로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숙지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내가 경계할 지역은 얼만큼이다. 이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직속 상관의 그 뭐 계급이나 뭐 이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보급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부대의 임무는 특정 지역, 이제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는 특정 지역 경계 및 특수 임무 수행, 특수 임무 수행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5월 달에, 그해 5월 달, 85년 5월 달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그 포항 사단을 방문한다 그래서 구구대 복장을 하고 5일 정도 근무를 쓴 적이 있는데, 좀 아쉽게도 쫄병이라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근데 병장들이나 상병들은 자기들만 사진 찍고,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나도 이제 고참 되면 멋지게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물론 제 키가 작은 사람은 자세가 별로 안 나서 멋지지는 않습니다. 키가 그래도 75 이상이 돼야 멋있는데, 저는 사실 키가 69라서 그렇게 멋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나도 고참이 되면 정말 구구부대 복장을 하고 멋지게 사진을 잘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 구구부대는 85년 8월 정도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구부대 간판을 내렸죠. 7중대에 있던 해병 구구부대 간판이 딱 있었는데 그게 내려졌고, 저는 그 후로 베레모와 구구부대 복장을 착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아쉬움이 있고, 뭐 7중대 병력들은 막 초상집 난 것처럼 막 울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구구부대 임무, 이게 경계 임무죠. VIP를 경계하는 그런 임무. 그런 임무는 뭐 7위대대도 했고, 2위대대도 했고, 최근에는 그 가수 이찬혁이라는 그 해병이 있는데, 그 해병이 7일대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그 이찬혁 해병도 그 구구부대 임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당시에는 구구부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아쉬워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구구부대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구부대가 확장된 것이다. 처음에 뭐 구구부대가 경호소대인가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잘 알진 못하지만 이제 인터넷 그런 데 보면 그런 선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대병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7중대만이었지만 그 6중대까지 되고, 또 6, 7중대였지만 사실은 5중대나 본부중대, 화기중대에서도 이렇게 6중대나 7중대로 배속을 와서 그 구구부대 행사에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3위대대 전체가 구구부대 임무를 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꼭 3위대대가 아니더라도 뭐 7위대대도 하고 2위대대도 하고 나중에는 7일대대도 하고 그 베레모를 쓰고 유장복을 멋지게 입고 여기 주황색 마우라를 탁 차고 그렇게 이제 멋쟁이 해병으로서의 임무를 모두가 다 공평하게 1사단 이제 보병대대는 거의 다 공평하게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그 때가 있겠죠. 그런 때에는 차별 없이 다 구구부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대만이 특별하게 그런 이렇게 멋진 폼을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해병대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멋진 복장을 하고 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선임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구구부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